지난 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의 실태, 또 개선 대책 화제가 되고 있죠. 자, 이번에 그 관련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내신 곳이 있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한이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분신 시도하신 분하고 같은 단지에 근무하시던 분 잠깐 목소리 듣고 우리 한 연구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장파에 백실동에 근무하는 박상렬입니다. 지금 7일이었으니까 벌써 20일이 좀 넘었는데, 네네. 그분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글쎄 60%가 3도 화상을 입어갖고요. 예. 그게 지금 정신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갖고요. 그래서 부인한테 또 자꾸 또 나빠진다고 뭐 전화도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의식은 있으시고 의사소통은 되지만 또 좀 왔다 갔다 하신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갖고 뭐 대화 자체가 좀 힘듭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급한 응급 수술은 일단 다 끝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6번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예. 1차 지금 수술을 해서 피부 조직을 6,000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1차 수술이 그렇고 앞으로도 예, 앞으로 5번을 더 해야 됩니다. 그 수술비나 병원비는 지금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차로 성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지금 한 800만 원. 예. 조금 넘어가고 800만 원 또 1차로 갖다 드리고 지금 인터넷으로도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금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지 내 입주민들도 그럼 그 치료비를 모금하고 있긴 하나요? 예.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1차로 모였는데요. 예. 지금도 어제도 조금 모여서 조금 더 올라간 상태입니다.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분께서는 주민의 폭언을 듣고 분신을 시도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대서 그런 거죠? 그게 지금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이만수 군만이 아니라 경비들을 상습적으로 계속 하여튼 단지 내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분신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 박 선생님께서도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자주 들으셨어요? 많이 있지요. 저희가 사실 경비 얘기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24세대인데 예. 시민수가 6,430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6,430명이 다 사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엄청 많이 받아요. 예. 지금 경비를 하신 지 몇 년쯤 되셨어요? 예, 지금 3년 됐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24시간씩 맞교대 하시죠? 예, 24시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휴식 시간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저녁 시간이 1시간인데 예. 그건 임금을 안 받는 이론상 만든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더 바쁩니다. 그래요? 시간은 퇴근시간과 맞물리고. 그러니까는 점심시간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점심도 먹어야 되지, 또 주민 차도 저희는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되는 게, 차 미는 정도가 아니라 주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주차까지 대행하신다고요? 예, 저희 아파트는 스페어 키가, 예비 키가 경비들이 다 보관을 하고, 이 주차 관리를 아주 주차 관리 요원하고 똑같이 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건 경비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 그러면 다른 곳보다 훨씬 일이 많으시겠네요. 일이 많죠. 저희 같은 경우는 차 관리뿐만 아니라 청소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단지가 워낙 넓어갖고요. 예. 27개동에 1924세대인데 청소 아저씨가 3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저희 경비들이 해야 되죠. 경비, 그리고 청소, 주차 관리, 네. 또 택배 물건 관리도 하셔야 되고. 택배도 많죠. 택배 관리도 다 해야 되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좀 오래돼갖고 인터폰이 없어요. 아이고, 예. 예, 그래갖고 다 집집마다 다 배달을 해다 줘야 되고. 예. 또 배달 기사들도 그래요. 요즘에는 다 경비실에다가 맡기는 경향이 있어갖고 일의 양은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6,430명이나 되는 예. 사장님들을 다 모셔야 되고.
그럼요. 그 하다못해 그 국민학생들도요. 뭐 쥐가 있으면 쥐가 많다고 와서 아저씨 뭐 쥐 잡으라 그러고요. 뭐 하다못해 이제 비둘기가 뭐 한 마리 죽었다려면 와서 그 비둘기 치워달라고 와서 부탁을 하지. 예. 그 주민도 그렇습니다. 그 개똥을 그 인도에다가 그 싸놓고 말이야. 개똥 밟으면은 밟았다고 와서 잔소리하고 예. 개똥 치우라고요.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차 같은 경우 이제 차를 갖다 또 키를 안 맡기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고. 예. 그러면 이제 차를 그 밀어야 되는데 그 차를 밀다가 뭐 허리 다쳐서 디스크 걸린 분들도 많고. 예. 그래도 그 보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막 욕설을 해요? 아, 그렇죠. 이제 그 차 빨리 빼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대가 세월이 참 이조 시대도 아닌데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왜 사람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사람을 좀 뭐랄까 좀 있는 분들 아니에요? 저희 압구정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의 뭐 부촌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최고 부촌이죠. 네, 예. 그렇다고 저희 경비들을 좀 뭐라고 욕설을 해요? 아니 뭐 욕설이보다도요 그냥 차 빨리 빼라고. 반말로 막. 그렇죠. 빨리 빼. 지금 바쁘다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그 동료분 건강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비노동자 박상열 씨였고요. 자, 한영권 지금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한 달 하면 월급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보통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 안팎인 것 같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로 다 하고. 네. 그렇죠. 예. 이번에 그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경비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내셨는데 여기서는 주로 대상이 노원 지역의 경비업무 종사자 152명에 대한 조사를 하셨네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 어떤 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뭐 불만이 많으신 건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길다. 예, 뭐 그리고 저임금이다. 언제 예. 해고될지 모른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 50% 이상을 공식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이 한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그것은 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다수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요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분들 평균 연령을 보면 다 65세 이상이 그렇죠. 되시는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신데요. 소위 예. 말하는 노인 집단입니다. 예. 연금 받으면서 집에서 편히 사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집단보다도 건강이나 안전 이런 문제가 걱정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안도 적용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예. 것들에게 좀 더 집중을 했던 그런 연구조사입니다. 제일 좀 어려운 거는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저임금 그리고 고용 불안 이 세 가지고 네.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안전 문제? 네, 안전과 보건상의 문제죠. 어떻든가요? 실태를 해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일단 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라고 하는 다양한 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보건상의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강한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 법들인데요. 대부분 적용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래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하는데 뭘 안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날 옥상에 올라가서 일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떨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당연하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폭우나 폭설이 쏟아지는 날 일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그것도 역시 위험하기 때문에 휩쓸려 예. 내려가거나.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에서 눈 오면 제일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이제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폭설이 내리면 주민들이 왜 빨리 안 치우냐고 막. 그렇죠. 미끄러운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규정의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네. 예. 그러다가 다친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다치시는 거로 나타나고요. 지난 한 해 다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한 15% 정도 되시는데 예. 대부분 이제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뭐 이런. 그 왜 자기 비용으로 하게 되죠? 원래는 산업재해를 신청하거나 예. 아니면 4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으로 다쳤기 때문에 관리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관리사무소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본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관리자 눈 밖에 나면 안 된다. 얘기하면 잘린다. 네, 왜냐하면 1년 뒤에 재고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산재 신청하면 잘린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산재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알아서 이제 눈치를 보시는 거죠. 완전 사각지대군요. 그러니까 네. 규정은 있지만 다 안 지켜지는. 네. 그리고 뭐 보호 장비, 업무에 필요한 장갑, 작업복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지급이 된답니까? 네, 이것도 현행법에서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20-30% 정도가 지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30%. 네. 뭐 휴게 시설, 목욕 시설 이런 것들은 좀 갖춰져 있던가요? 그런 것도 조사가 됐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요. 예. 이런 시설들도 청소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공이 되도록 현행 규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공률을 보니까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예. 저희가 올 상반기에 우리 각 지자체, 시군,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예. 우리 노동자들의 씻을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요. 예. 근데 거기보다 훨씬 낮은 제공률을 보였어요. 거기에서는 목욕시설이나 세척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보통 50%에서 90%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고작 20-30% 정도밖에 제공받고 있지 않아서 더 열악한 조건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 연결된 분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이라고 규정은 돼 있지만 그때가 더 바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통상 7시간 정도에 그러니까 24시간을 계속 아파트 단지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 낮 시간에 일부 시간 그리고 심야 시간에 조금 더 길게 휴게 시간을 강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노동시간 규제에 걸리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부담이겠죠. 그래서 예. 여튼 저희가 조사한 집단의 경우는 24시간 중에 7시간 정도가 평균 휴게 시간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임금 보장이 안 되는 시간이죠. 예. 근데 거의 못 쉬는 걸로 이렇게 100% 쉬시는 100% 확인 나는 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13%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아하. 그래서 왜 못 쉬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다수가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깨운다. 못 쉬게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독립된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렇죠. 경비실에 쓰러져서 이렇게 쉬셔야 되는 예, 이런 구조니까 눈에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술 먹고 왜 자냐 아파트 경비원이 참, 네. 네. 이런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심지어는 못 자게 하고 못 쉬게 하고. 이 시간에 자면 어떡하냐 뭐 순찰 돌아라 뭐 이런 요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에 또 불거졌습니다만은 이른바 감정노동, 네. 뭐 이렇게 하대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셨어요? 우선 저희는 좀 학술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 해외에서 나와 있는 감정노동 조사 툴을 좀 써봤습니다. 양적, 질적 이런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노동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친절한 방식. 그래서 이제 뭐 친절하게 굴고 좀 기분 나빠도 웃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표면적 감정노동이라고 분류가 되고 또 한 영역은 정말 내면적으로 우리 가족처럼 대해야 돼 이렇게 네.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감정노동 패턴이 있습니다. 예. 근데 두 가지 영역에서 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우리나라 감정노동 집단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심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유통 서비스업 종사자나 혹은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간호사 뭐 이런 분들이신데 예. 이런 분들보다 살짝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쪽 집단은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100% 남성인데요. 이따가 고령자이신데. 네, 예. 그래서 이 감성의 민감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성이 좀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감정노동 노출 수준이 더 높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비 노동자분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니까 입주민 응대 뭐 이렇게 또 답을 했다면서요. 네, 뭐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나 임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데요. 이분들도 물론 임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빼고 얘기한다면 고용 불안보다도 오히려 입주민 응대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몇 퍼센트를 적용한 겁니까? 2007년 이전에는 뭐 규정도 없었고요. 예. 2007년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이게 최저임금은 누구한테라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뭐 예. 이런 게 있어서 2007년부터 70% 적용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까지 9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이제 증대가 된 거죠. 적용률을 높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2015년 1월부터 이제 전면 100% 적용이 되는 거죠. 100% 적용하면 지금 임금에서 일단 한 10%는 일단 상승. 그렇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 부담을 못 지어서 경비원을 해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아주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몇몇 곳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따르면 이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용 부담을 감내할 건지, 아니 고용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무인화를 할 건지. 어허. 네, 뭐 주차 시설 같은 경우에 좀 무인화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예. 이런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두 명이라도 고용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경비원들이 떠맡아야 되니까 일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섹터가 일단 넓어지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 100% 보장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법이니까요. 아니, 법뿐이 아니라 뭐 생계비 보장이 돼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 뭐 최소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 조정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정부도 연내 뭐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방향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2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변화들이 모색되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빨리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자체요? 네네.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는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이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지자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이 내용 속에 있는데요. 이건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의 고용 보장을 좀 명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 도급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도급 업주가 바뀌어도 이분들은 유임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이 뭐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름만 걸고 있는 예, 업체들이어서 예. 업체 주인이 바뀌면서 근데 노동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고용 보장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 네. 이렇게 움직이는 지자체들이 좀 눈에 띕니까? 아직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한숨을 팍 쉬시네요. 예, 서울시에서도 구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어디서라도 좀 모범적으로 실시를 시작하면 빨리. 금방 퍼져나갈 수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지자체 차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등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공동 주택에 대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청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국민의 50% 정도가 공동주택에 알겠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필수 시설이니까요.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노동환경연구소 한이인임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